30에 이성계가 전장을 누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30해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홍건적 10만을 꺾었고 원의 맹장 나하추를 무릎 꿇렸으며 바다에서 온 왜구를 백마탄 소년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군대가 움직일 때는 큰 소라 나팔, 대라를 불었습니다. 적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이성계가 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려가 가진 가장 강한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1383년 그의 군영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칼을 든 적이 아니었습니다. 갑옷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여러 해를 떠돌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그 어떤 적보다도 이성계를 크게 바꾸어 놓게 됩니다.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전쟁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대화로. 그 이름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오기 전에 이성계는 또 하나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1382년 이성계는 우왕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정예부대 가별초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근거지 동북면이 잠시 비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틈을 한 사내가 노렸습니다. 호바투, 여진의 맹장이었습니다. 1383년 호바투는 무려 4만의 기병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전격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4만의 기병, 이성계가 자리를 비운 그 땅으로 이것은 이성계의 심장을 노린 침공이었습니다. 조정은 급히 이성계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삼았습니다. 그는 즉시 고향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그렇듯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진의 땅 길주 출신의 의형제 이질한. 두 신궁이 다시 한 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첫 싸움부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선봉에 선 것은 이질한이었습니다. 여진 최고의 부장, 이성계의 견줄 신궁. 그런데 그 이질한이 첫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입니다. 호바투는 그만큼 강했습니다. 4만의 기병은 헛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조차 첫 격돌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열을 가다듬고 길주에서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대회전, 모든 것을 건 한 번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이성계의 활이 다시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던 그 신궁의 화살이. 4만의 기병은 무너졌습니다. 여진 최강이라던 호바투는 겨우 목숨만 건져 만주벌판으로 달아났습니다. 선봉이 패한 위기를 총사령관이 뒤집은 싸움. 이성계의 불패신화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1383년 함주의 군영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42살의 선비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총망받는 젊은 관료였습니다. 대학자 이세계 문화에서 배운 신진사대부의 제목. 그러나 친원 전책에 반대하다 권문세족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배, 그리고 오랜 유랑. 그는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며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랑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떠도는 동안 그는 보았습니다. 권문세족의 땅에 짓눌린 백성들, 굶주리고 빼앗기고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병든 나라를. 정도전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낡고 병든 나라를 뿌리째 바꾸는 꿈을.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힘. 붓으로 세상을 그릴 수는 있어도 그 세상을 세울 칼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고려에서 가장 강한 칼을 가진 사람에게로.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이어준 것은 정몽주였다고 전합니다. 같은 이세계 문화에서 배운 벗 정몽주. 그는 동북면의 이성계를 수시로 찾아오던 사이였고 그 인연을 통해 정도전이 이 군영에 닿은 것입니다. 군영에 들어선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대오, 절도 있는 움직임, 장수를 향한 병사들의 깊은 신뢰, 30해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군대의 그 단단한 기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도전이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만한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정도전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왜구를 물리치는 일을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의 진짜 뜻을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왜구를 넘어 어쩌면 이 나라 자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바꿀 꿈을 꾸었고 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룰 힘을 가졌습니다. 그 둘이 함주의 한 군영에서 마주 선 것입니다.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의 씨앗이 바로 이 만남에서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은 것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8월 그는 이성계에게 한 가지 방책을 올렸습니다. 안변책, 변방을 편안하게 하는 국방의 계책이었습니다. 오랜 유랑 속에서도 정도전은 나라를 위한 구상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붓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다스릴지를 그려냈습니다. 이성계는 그 계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30해 동안 칼로만 나라를 지켜온 장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칼에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384년 여름, 정도전은 이성계의 망료가 되었습니다. 망료, 곁에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 이때부터 정도전은 이성계를 섬겨 그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놓았던 정몽주를 비롯해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한 칼과 가장 날카로운 붓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 고려라는 낡은 나라의 운명이 이 함주의 군영에서부터 조용히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올 것이 있습니다. 이성계, 그는 고려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킬 수는 있어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도전, 그는 새 세상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제도로, 어떤 이념으로 나라를 세울지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설계도를 현실로 지을 힘이 없었습니다. 붓으로 그린 세상은 칼이 없으면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니까요. 칼은 방향을 원했고 붓은 힘을 원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빈 곳을 정확히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한 몸의 두 반쪽처럼. 훗날 한 사람은 새 나라를 세운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그 나라의 뼈대를 설계한 재상이 됩니다. 조선의 칼과 조선의 머리, 그 시작이 바로 이 만남이었습니다. 무장 이성계가 정치가 이성계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전을 곁에 둔 이성계는 여전히 전장을 누볐습니다. 1384년 그는 동북면 도원수 문하 찬성사가 되어 함주를 공격한 왜구를 또 한 번 크게 무찔렀습니다. 우왕은 그에게 백금 50냥과 안장 얹은말을 내리고 정원 십자공신이라는 칭호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성계가 싸워 이기는 영웅이었다면 이제 그는 그 곁에 사람이 모이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오편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몽골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저물었고 중국에서는 명나라의 홍무제가 강력한 새 질서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성계와 동갑내기 티무르가 페르시아를 향해 정복의 말발굽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남북조 내전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옛 제국들이 무너진 자리에 저마다 새 나라와 새 질서가 세워지던 시대, 그 거대한 흐름의 동쪽 끝에서 한 장수가 이제는 칼과 뜻을 모두 손에 쥐고 자기 시대의 문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30해 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홍건적을, 나하추를, 왜구를, 호바투를. 그러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쩌면 그 어떤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함주의 군영에서 한 가난한 선비와 나눈 그 한 번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성계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을 받아 싸우는 장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의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림이. 칼은 방향을 얻었습니다. 붓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바라보는 곳에는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한 하나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그러나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고려의 땅을 요구하고 조정이 요동 정벌을 명하는 날, 이성계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한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강의 이름은 위화도였습니다. 4만의 기병을 꺾은 신궁의 화살. 그러나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화살이 아니라 함주 군영을 찾아온 한 선비의 한마디였습니다. 칼과 뜻이
하나로 묶인 그날부터 이성계는 고려의 장수를 넘어 새 시대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다음 편 명나라의 요구, 요동정벌의 명령, 그리고 이성계의 4가지 반대. 500년 고려의 운명을 가른 그 위화도의 회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